예, 반갑습니다.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잠시만요. 아, 정신 하나도 없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자꾸 콜라 마시면 안 되는데, 참.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좋다기보다는 이제 왜 올라가는지는 어느 정도 이유가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지수는 방향이 지금 상승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중간에 괜히 자꾸 흔들려서 그런 거지, 시기의 문제인 거지, 지수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체크할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종목도 지금 준비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지수 모습이거든요. 30분봉이에요. 30분봉인데 정확하게 이제 이틀 전 3시부터, 이틀 전 오후 3시부터 이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다시피 이틀 전 3시에 이제 매수장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지수가 이때 조금 위태로울 수 있었거든요. 요 이틀 전 1시 반인가? 아마 그때 겁니다. 예. 근데 3시에 갑작스럽게 장대양봉 하나 쏘면서 이게 신호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또 설명을 드렸죠. 이제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틀 전 막판에 이렇게 올려놨고, 어제는 오전 내내 강했는데 이제 2시 엠바고설이 돌았죠. 어제 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시에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근데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50억 발표한다라고 쭉 메신저로 돌았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정작 국무회의 끝났는데 발표를 안 해. 근데도 그래서 음봉 하나 나온 거예요. 발표를 안 하니까. 근데도 다시 양봉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계속 기사들이,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도세 관련돼서. 그래서 50억이 유력하다. 그리고 뭐 9월 11일 날 뭐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면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으로 올라온 거다 보니까 거래소가 더 세요. 거래소가 더 세고, 그리고 요런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이때 이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다가 2시에 막상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음봉 하나 찍혔다가 근데 또 올라갔어.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컨센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원래는 그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에서 이제 10억으로 낮춘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온 빌미가 됐거든요. 이 이슈 이후에 모든 게 벌어진 거예요. 사실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시장의 기존 컨센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원래 시장의 컨센은 5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한 30억 언저리에 있었다고 봐요. 그것보다 오히려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전 약간 이렇게 원래 시장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부로 컨센이 50억 유지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2시에 국무회의 끝나고
아무 얘기가 없어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거다 요 멘트 하나로도 지수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었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뭐 추가 강세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뭐 그건 있죠. 이게 좀 뻔한 뻔한 내러티브라서 지수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나? 와, 근데 HJ중공업 미쳤어요 진짜 이거는. 이따 잠깐 섹터 얘기하면서 할 텐데 미친 것 같아 이거. 얘가 어제 빠져. 이거 얘가 지금 조선기자재의 최근 투심을 다 이 HJ중공업이 만들고 있는데, 얘가 어제 빠지니까 어땠어요? 조선기자재가 어제 우수수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고가를 오늘 치고 가네. 야,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예. 어마무시해요. 심지어 오늘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한진중공업. 자, 코스피인데요. 자, 코스피 신고가입니다. 코스피 신고가예요, 신고가. 신고가예요, 신고가. 여기서는 이제 밀려봐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난 지수가 자꾸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좀 너무 뻔하지 않나? 그냥 기관 조정한 게 단데. 왜 어떻게 지수가 빠질 수 있다고 자꾸 하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약간 보이는데, 패턴이? 이건데요? 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에픽펜이 어디 갔냐? 여기 안 나와. 여기. 이거 약간 역헤드 아닌가요? 약간 역헤드 너무 자기적인가? 이게 역헤드 아닙니까? 머리, 양, 어깨. 심지어 여기까지 돌파가 됐네? 어떻게 빠진다고 할까?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지금 주식을 막 사야 되나요? 참,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만약에, 이제 내일 발표잖아요, 양도세.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다 알고 있고, 사실 좀 뻔하기는 해요. 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뭐 동시만기도 있고, CPI 발표 있고, PPI 발표 있고, 이제 양도세 발표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이슈들이. 한 번 정도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한 번 정도. 한 파동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N자로도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또 N자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내려올 수 있겠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 주식 살 마지막 기회. 물론, 세상에 뭐 마지막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또, 위에서 그냥 사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요 조정 나오는 파동이 좀 싸게 주식을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 더 지표가 있는데요. 뭐냐면, 요겁니다. 자금 동향인데요. 고객 예탁금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올해 5월달, 6월달에 예탁금이 늘어난 이 속도가, 5월달, 6월달에 예탁금이 늘어난 속도가 코로나 때랑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올라오는 각도 자체가. 근데 지금 7월부터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예탁금이 안 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기준으로는 지수가 올라왔는데 신고가인데, 그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예탁금이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뭐 이게 먼저 예탁금이 움직이든 후행적으로 움직이든 예탁금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탁금이 안 올라왔으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예탁금이라는 건 여러분 주식 매수나 매도를 하면 이틀 있다 결제되잖아요. D 플러스 2 결제예요. 우리나라는 D 플러스 2 결제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데이터는 9월 8일 이틀 전 데이터예요. 이틀 전 기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어제 기준 9월 9일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세게 치고 간 건 언제부터예요? 어제랑 오늘이잖아요. 그쵸? 코스피가 저항 라인을 뚫고 세게 치고 간 거는 어제랑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라면 되게 좋아요. 그거는 내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일. 지금 9월 8일 거까지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돈까지 따라오는, 예탁금까지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지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 눈이, 아, 이놈의 노안 진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애기 막 병원 일정도 있고 해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모 대표가 자꾸 술 먹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에 이모 대표가 장 끝나고 나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계속 형 애기가 아직 집에 안 와가지고 병원 갔다 안 와서 애기 상태 보고 괜찮으면 나갈게 했거든요. 좀 괜찮아가지고 아무튼 나갔어요. 어제 김포에 거기 보면 마리나베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거기 보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있어요. 거기 무슨 강변에. 거기서 이제 한잔 했는데 치킨에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잔한 이모 대표가 여의도에서부터 뛰어온 거예요. 아우, 그 땀 냄새가 아주 아니 여의도에서부터 뛰어. 여의도에서부터. 이상한 사람 진짜. 아니 무슨 약속을, 이게 조선시대 사람인 거죠? 무슨 약속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뛰어서 와요. 뛰어서 10km 15km 막 이런 거리를. 진짜 참 희한하죠. 여튼 아주 건전하게 저희는 사실 이제 주식 얘기하고, 네, 제가 어제 이모 대표님한테 들은 또 IT 얘기도 이따가 잠깐 드릴게요. 네, 저희는 굉장히 건전하게 놉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노는데,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봅시다. 뭐 차분히 합시다. 뭐 급할 거 없죠? 우리 천천히 합시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사실 요거를 할게요.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바로 얘기할게요. 여튼 오늘의 이제 관심주고요. 오늘의 관심주 코드번호 200470, 종목 이름 에이펙트입니다. 에이펙트고요. 관심 가격대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알려드릴게요. 관심 가격대는 3,200원 전후.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요건 좀 차트를 봐야 돼요. 잠시만요. 3,000원. 어때? 3,000원 이런쪽으로. 그러니까 2,990원 합시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주 에이펙트입니다. 왜 이제 에이펙트인지는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아, 저도 러닝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제 주린이 이런 것처럼 런닝인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러닝 초보라, 기계 위에서, 저는 주로 기계 위에서 사실은 뛰고요. 그래도 하루에 5, 6km씩 뛰고 있어요. 어제는 하루 건너 뛰긴 했는데, 하루에 5, 6km씩은 뜁니다, 저도. 땀 뻘뻘 흘리면서 와요. 예, 오늘의 관심주 에이펙트고요. 로봇주가 많이 오르네. 여러분, 로봇주 하면 뭡니까? 로봇주는 사면 아닌가요, 여러분? 사면 올라가는 사면. 로봇주 대장은 사면이잖아요. 그쵸? 제가 로봇주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사면이. 로봇 좋아요. 로봇 좋습니다. 사면 미쳤어. 어제 상한가 같더라고.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버리냐. 자, 에이펙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펙트 어디 갔냐?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러닝을 뛰었다고 했잖아요. 아, 러닝을 뛴 게 아니라 어제 김포에서 이모 대표랑 땀 냄새에 쩔어 있는 이모 대표랑 만났다고 했잖아요. 아, 어제 김포 마리나베이에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뭐죠? 아, 오늘 너무 잡담이 많나? 잡담하면서 합시다. 예. 어제 뭐죠? 월드 오브 스우파인가요? 이건가? 쿄카 나오는 프로.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보진 않고 유튜브로 중간중간만 봐가지고, 중간중간만 봐서, 여자분들 막 나와서 춤추는 대회 있잖아요. 이거 보신 분들 없나요? 월드 오브 슈퍼 맞죠? 아닌가? 쿄카 나오고, 막, 일본 애들, 미국 애들, 한국 애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프로. 아, 이분들 TV 안 보시나? 아, 일단 에이펙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되고 그렇다.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 수혜주를 먼저 봐야 된다. 효과네. 금리 인하 수혜주 봐야 된다. 되는데, 지수가 본격적으로 치고 갈 때는, 지수가 본격적으로 치고 갈 때 반도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미뤄지면 저는 10월달까지도 미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양도세 이슈로 지수가 치고 가버리다 보니까, 가버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앞으로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실제로 어제 오늘 제일 센 섹터는 반도체예요. 중간에 어제 사면도 상한가 가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선기자재 또 급등하고 하지만, 지금 핵심은 반도체라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주식을 사는데 뭘 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죠. 그러니까 지수가 치고 갈 때는 반도체라고요. 금리나 수혜주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바이오, 로봇, AI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성장주들인데, 지금은 바이오, 로봇. 근데 바이오도 사실은 약간 조정이 있어요. 조정이 좀 있는데, 참고로 저는 바이오주 중에 하나는 어제 샀어요. 어제 오후에 올랐거든요. 오늘 그냥 보고 있어요. 저점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로봇 매매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저희는 어제 로봇을 이제 사면이 아까웠잖아요. 하이젠 RNM을 샀어요. 사실 어제. 오늘 팔았어요. 아침에 급등하더라고요. 어제 막판에 샀어요. 막판에. 근데 그런 쪽은 계속 트레이딩을 하되, 반도체는 지금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에이펙트는 그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여러분들 HBM은 다 아시죠? 제가 이제 확인은 계속 더 해봐야겠지만, 업계에서 HBL이라는 단어가 요즘 심심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HBL? HBL이 뭐냐? 했더니, HBM의
그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LPDDR이라고 저전력 반도체, 요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요 사이에 HBM이 들어가는 거고, HBM 위아래로 LPDDR로 싼 거를 HBL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요즘 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요즘 보면요, 요즘 반도체 보면, 소부장 보면 기본적으로 테스트 업체들 움직임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요 관련된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들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제 한번 슈팅이 나왔고 어느 정도 늘린 건데 주가는 바닥에 있죠. 네, 바닥에 있고 여기가 일단 바닥에서 돌릴 때 한번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어제 왔어요.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눌릴 때 보는 자리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종목들이 보니까 다 세요.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관련주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다 세더라고 근데. TLB. 네, TLB 오늘 무지하게 세죠.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해야 돼. TLB가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있고 이제 에이펙트 있고 그리고 윈팩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윈팩.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죠 지금. 다 세요. 그래서 얘는 윈팩은 아까 상한가였어요. 심지어 상한가 갖다 풀렸더라고요. TLB 신고가 가고 있어요. 무지하게 씁니다. 하나마이크론 아우 나 엊그저께 사서 어제 팔았거든요. 여기서 사서 팔았는데 어이씨 괜히 팔았어요. 날라가네. 사실 이날 사서 바로 이렇게 급등한 것도 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 게 아니었네요. 단타를 위주로 좀 요즘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하나마이크론. 여튼 그래서 오늘의 주식톡톡 관심주는 에이펙트고요. 공교롭게 자꾸 A네. 그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좋아요. 네. 하나마이크론의 유일한 그 걸림돌이 그 뭡니까? 그 주식 분할 그거였는데 그것도 지금 철회했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유일한 걸림돌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고. 자, 일단 뭐 에이펙트는 그렇고 어제 이제 ALT 뭐 가격이네. 근데 이게 어제 올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제 추가적으로 뭐 한 2번 정도 펌핑이 있었더라고요. 점심 때 한번 올랐었고 막판에 또 올라서 종가 고가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차트 볼까요? 좋아요. 뭐 눌림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DR텍이랑 차트 아마 어제 비교해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세요. 어제 이거 종가 기준으로 너무 땡겼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흐름은 이게 DR텍 한번 볼까요? DR텍은 이런데 그렇죠. 보세요. 제가 DR텍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좁혀지는 수축하는 볼린저의 상단을 막 갓 돌파하고 있는 지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패턴을 보면요. 이게 약간 이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실은 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N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 여기서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돌파를 보통 하죠. N자니까 이렇게 돌파를 한다고요.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여기까지는 조금 룸이 있죠. 이렇게 요 공간이 있죠. 요만큼. 그리고 ALT 한번 볼게요. 얘는 어제 종가를 너무 땡겨놔가지고 종가까지 계속 땡겨버려서 여기 와버렸어요. 어제 종가까지 여기가 9,000원 정도 될 거야 아마. 와버렸어요.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를 오전에 드릴 때는 사실 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요 수축되고 있는 볼린저를 막 돌파하고 있던 요 자리였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 자리가. 근데 딱 그 정도 끝나고 오늘 정도 슈팅 나오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봤는데 어제 오후까지 그냥 쭉 당겨버려가지고 결국 여기를 와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살짝 눌릴 수 있어요. 딱 그 정도 포인트라고 봅니다. 살짝 눌려가지고 어제 보자는 딱 그 자리인데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역설적으로 어제 너무 땡겨서 그래요. 이거 살짝 눌릴 수 있죠. 약간 요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런 차이. 똑같다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저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네. 근데 이제 업종이나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모양새를 보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요. 시총이 좀 작아서 문제지. 정말로 다 좋아요. DR텍 방금 이제 설명 드렸잖아요. 설명 드렸고 어느 정도 나 지금 좋은 상태인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여드립시다. 였어. 야 나와라. 이씨 왜 안 나와? 오시고? 잠시만요. 보이래 이거. 나왔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요 주식 톡톡을 진행한 지 한 2주 됐죠? 2주 됐어요. 2주하고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넘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관심가로 표시를 해 둔 거는 제가 보통 레인지로 많이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00원부터 12,000원까지, 그럼 11,100원. 뭐 이렇게 중간값으로 해 놓은 거고. 아예 그냥 가격을 명시한 적도 가끔 있는데, 요런 게 아마 가격을 그냥 명시했을 거예요. 요 전후에 보자. 그런 것들은 그냥 그 가격이고. 이게 이제 고가를 형성한 자리들이죠. 근데 이게 세명전기 정도는 아마 손실일 거예요. 이거 고가순위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세명전기 정도는 손실일 거다. 근데 그 손실도 크지가 않을걸요 아마? 지금 얼마 9,900원 하지 않나요 지금? 벌써 10,000원 부근 다 왔던데. 제가 9,000원이 깨지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온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이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온 종목은 한 개도 없고요. 다 올랐어요. 매매하셨는데 손실이 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올랐는데 어떻게 손실이 나요? 유일하게 빠졌던 세명전기도 지금 다 올라오고 있네. 얘가 실적이 좋아요, 근데. 9,200원까지 빠졌었구나. 9,250원. 알아서 올라오네요.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한 번은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땡긴 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 발표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눌릴 수 있다. 근데 그때 이제 뉴스 다 나왔고 뭐 세론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잘 보셔야 돼요. 자칫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조금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지수를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 제가 오전에 방송하고, 이제 바로 지금 유튜브를 딱히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을 마셔야겠는데, 물 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캔콜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물 따르고 뭐 차 이렇게 타고 이럴 시간이 없어, 커피 타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캔 있는 거 하나 있길래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콜라를 마시는 거지, 절대 제가 콜라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저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와, 좋다. 로봇 좋네. 로봇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근데 로봇은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인 걸 떠나서 그게 그냥 정답입니다. 보니까 보시면 제가 사면을 제일 좋아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관심주로도 제시를 했죠. 근데 심지어 사면이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매매할 수도 하기도 없고, 상단은 저는 안 하거든요. 어제 하이제나를 샀어요. 저희는 손절가 되게 짧게 잡고, 예, 3시에 샀잖아요. 3시 1분인가 샀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아까 42,500원 할 때 다 팔았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근데? 하이제나래. 어이, 내려왔네. 4만원이네. 아까 42,950원까지 찍었구나. 사실은 저는 이제 1분봉 보고 아까 팔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왔어. 여튼 제가 왜 하이젠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왜 저걸 했을까요? 로봇은 몇 번 이미 얘기해서 조금 지겹기는 하지만, 대장은 로보티즈 조금 지겹죠. 이게 뭐 휴머노이드라서가 아니라 액추에이터 때문에. 그래서 부품단 봐야 되고, 액추에이터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사면. 그래서 사면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고, 그리고 사면하고 같은 결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KNR 시스템 맞죠? 그리고 하이젠 아래네, 뭐 이런 거. KNR 시스템, 하이젠 RN M,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우리가 모터나 이런 부품단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요거 정도가 제일 좀 핫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기억하시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서. 탑픽은 사면, 탑픽은 한 여기까지는 같이 볼 수 있다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면이 완전 슈팅이 나와버려가지고, 사면 따라 왔다 갔다 지금은 하겠죠. 뭐 당분간은. 이게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액추에이터 그 쪽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뜯어보면 다 액추에이터 좀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만 지금 골라서 움직여요. 그냥 로봇이라고 간다라기보다도 핵심 부품을 다룰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고. 오늘은 보니까 레인보우도 좀 세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은 휴머노이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얘도 센데, 뭐 그냥 이러고 있네요. 레인보우도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장의 아무튼 핵심은 그쪽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그 여기 대장이 이제 그 현대 무벡스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결로 볼 수 있는 게 스맥이고, 그래서 제가 스맥도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쵸? 로봇주에서 사면하고 스맥을 제가 아마 관심주로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여기. 사면, 스맥.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은 로봇주는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글쎄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로봇주는 일단 충분히 그 안에서만 매매하셔도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정도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해 보인다. 네, 충분해 보인다는 거고. 잠깐만요. 뭐야. 참.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한 종목이 약간 손절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네. 지금 사실 9월달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방에서 최근에 9월달에 단타 친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익절이거든요. 하나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손절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간당간당 지금 봤어요. 자, 시장 봅시다. 코스닥보단 거래소가 확실히 세죠. 거래소가 확실히 세요. 거래소가 센 거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양도세 이슈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가 센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슈 자체가 양도세 쪽이라서. 양도세 50억 이슈라서 거래소가 더 센 겁니다. 프로티나 이런 게 약간 이제 선수 영역 종목이긴 한데 이 자리.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뭐냐면 뭐 장중에 조금 이탈할 수는 있어요. 장중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 라인은 여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이 음봉이 어제 찍혔단 말이죠. 음봉이 찍혔는데 장중에 여기까지 빼기도 했는데 결국 종가는 그 위에 갖다 놓고 오늘 슈팅 이게 나왔잖아요. 되게 정석적인 패턴이라고는 봐요. 되게 정석적인 패턴. 참고로 저는 이제 엊그저께 샀다가 어제 나름 고점에 팔았어요. 뭔가 음봉 찍힐 것 같아서 팔았더만 진짜 음봉이 찍혔어. 그래서 안 봤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막판에 또 올렸더라고. 막판에 올려놓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결과론적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제 종가가 그냥 이렇게 밀렸으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못 올랐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해보자면. 근데 어제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라인을 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슈팅이 가능하다. 약간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어제랑 엊그저께. 이러면 거래만 좀만 붙으면 바로 슈팅 나와요. 오늘 거래 좀 붙으면서 바로 슈팅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배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막 가는 종목 매매할 때는 컷라인을 명확하게 좀 해놓고 하시면 돼요. 사실 컷라인만 좀 명확하게 해놓으면 혹은 뭐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면 나는 일단 엑시트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사실 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본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본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맨날 올라가니까 따라 사서 나도 조금 먹어야지.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고. 봅시다.
침 말고. 2차전지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계속. 2차전지. 2차전지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2차전지가 지금 빠진 이유는 다 아시죠? LNF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LNF가 확 꺾여버려가지고, 이때 뭐 자금난부터 해서 BW 발행 이슈가 겹치면서 LNF가 투심을 망가뜨렸어요. 뭐,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2차전지 그 산업에 대해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빠지니까 원래 올라갈 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빠지면은, 주가가 빠지면 나쁜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는 한 것 같은데, LNF가 일단 반등을 시작을 해야 2차전지 그때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LNF가 지금 하락을 멈추기는 했어요. 근데 반등이 원활하진 못하더라고요. 반등이 아직 원활하진 못한데, 저는 대표주를 뭘 본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냐면, 저는 그냥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 가격을 지지하고 양봉 뜨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저는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슬슬 뭉개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자리 기다리고 있냐면 11만원 초반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살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더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래도 될 만한 자리 정도라고 봐요. 얼마가?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11만원 초반, 11 초반. 약간 요렇게 보거든요. 물론 요렇게 이제 아예 그냥 어떤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저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는 포인트를 보려면 확실히 LNF가 돌려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얘가 돌려야 돼요. 얘가 돌려야 돼요. 근데 일단 하락은 멈추긴 했는데 돌리지는 못했어요. 돌린다라는 건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 폭은 나와야죠. 좀 의미 있게. 오늘도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전지는 약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큰 그림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2차전지 섹터가 예전처럼 계속 하락할 걸 걱정할 만한 섹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전 자동차는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모비스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얘네가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좀 희한한 거긴 하죠. 현대오토에가 이런 거 좋은데,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간다. 그리고 자동차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면, 지금 기업 거버넌스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기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저 PBR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자사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 2차 상법, 3차 상법 해가지고 자사주 뭐 강제 매각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막 이런 쪽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EB라고 해서 교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요. EB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순차적 소각 계획도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쵸? 근데 기본적인 출발은 사실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키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고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이 키워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저 PBR주가 PBR이 1은 넘어야 된다, 약간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5천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저 PBR주 봐야죠.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 싼 주식.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 근데 원래 이런 건 있어요. 성장산업군은 멀티플이 막 100도 되고 200도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요? 성장산업의 반대. 보통 중후장대 산업군이 대부분 이런데, 이거 뭐라고 하죠? 옛날 산업군은 PER이 막 5배 이렇다고요. 5배, 3배, 뭐, 막 6배도 됐다가 10배도 됐다 막 이렇다고요. 옛날 산업이었다가 성장 산업으로 바뀐 대표적인 예. 뭐가 있죠? 옛날 산업이었다가 성장 산업으로 바뀌어서 주가가 펌핑이 된 예. 뭐 예전에는 화장품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변압기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변압기. 가장 최근에는. 무슨 전기 뭐 이런 거. 변압기. 야, 이제 옛날 산업. 원전도 약간 그렇고. 원전. 뭐 이런 거. PR이 엄청 낮았다가. 근데 제가 지금 왜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얘네가 실적이 다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부품에서 얘가 계속 가고 있어요. 코리아 FT. 요거 자동차 부품이에요. 요거 자동차 부품인데 이렇게 잘 가요. 잘 가잖아요. SJG 세종 이런 거 잘 가잖아요. 아진산업 많이 내려왔다. 이런 거는, 야,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잠깐만. 잘 가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잘 가다가 좀 내려왔네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요건 오늘 양봉 뜨면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아진산업. LNF가 살짝 반등했는데 이거를 반등이라고 하긴 좀 아쉽네요. 그쵸?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와야지. 이게 뭐야. 0.48%는 아니잖아요. 너무 약해요 아직.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LNF가 약간 추가 하락은 좀 제어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추가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방어는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는 보입니다. 자, 근데 코스닥이 영 비리비리하네요. 이게 은근히 오늘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장 같지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조금 넘어선 장이에요. 그쵸? 실제 코스닥은 별로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코스피가 급등을 했죠. 코스피가. 근데 코스피도 솔직히 이 정도 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등락비가 좋진 않아요. 등락비라고 하는 건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하는 건데, 거래소보단 좋지만, 코스닥보단 좋지만, 이 포인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삼양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음식료 업종 이런 것도, 삼양식품은 가시죠, 진짜. 와, 진짜. 야, 가시죠, 어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제 네, 제가 아까 월드 오브 수파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들은 정보로는 김포에 마리나베이 호텔이 있어요. 호텔. 김포에 마리나베이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 얘네가 공연을 다니더라고요. 요즘 공연하거든요. 요즘 공연 다니는데 여기가 인천하고 서울 쪽 공연이 있을 때 숙소랍니다. 여기가. 이게 왜 이걸 알았냐면 저번에 한번 갔는데 그 머리 녹색으로 한 일본 여자 이름 뭐더라? 미나미인가? 미나미라는 사람을 요 마리나베이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주쳤어요. 저번에. 근데 이제 어제는 그 미국, 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분 두 명인데 스우파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스우파에 나온. 막 사람들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튼 저도 우연히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을. 예,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연 때문에 지금 숙소가 얼마 있다가 지금 인천 쪽에서 공연해가지고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저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치킨집 하나 편의점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치킨집 하나 편의점 하나. 그래서 치킨집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뭐 백인, 흑인, 한국 사람이 제일 없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없고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아무튼 그 이슈로 지금 지수를 계속 땡기는 건데요. 자 볼까요 한번. 계속 땡겨. 와 어마무시합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지금 1조를 사네요. 거래소를. 그러니까 이래도 세제 개편안 때문이 아니었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래도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지수가 쉰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 7월달 8월달에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대만 시장 다 좋았어요. 7월달 8월달에 우리만 쉬었다고요. 물론 우린 6월에 올랐는데 이때는 이제 대선 이슈로 올라간 거. 7월 8월 우리만 쉬었는데 이게 세제 개편안이라니까요. 딴 거 없어요. 세제 개편안 얘기 나와서 저렇게 된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전 그 생각도 좀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잘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게 과열된 거를 시킬 구간이 분명 필요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냐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뭐가 이거 있었어야 돼요.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세제 개편안 이슈 몰이하면서 기간 조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좋아 보여요.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게 원래 50억이었는데 원래 50억이었는데 이거를 10억으로 내린다고 해서 시장에 노이즈를 줬다가 다시 50억 한다 이래서 해서 사실 바뀐 건 없어. 사실 바뀐 거는 없는데 뭔가 받은 거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뭔가 받은 거 같기도 해. 10억 한다고 했었으니까 50억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노렸나? 이 생각도 들고 사실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이것도 지금 확정은 아니죠. 아직 내일 발표한다고 했죠. 다들 50억으로 지금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조정은 무조건 필요했어요. 너무 과열이었어요. 6월 달에 이게 무조건 필요했는데 이걸 강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정이 무조건 필요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드릴까요? 여기 보면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여기가 6월달이에요. RSI인데 말도 안 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 6월달에. 이거는 무조건 10km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언제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온다고요. 무조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무조건 필요했어요. 이때. 근데 결론은 뭐야? 기간 조정으로 갔잖아요. 결론은 기간 조정으로 갔잖아. 가격 조정이 좋습니까? 기간 조정이 좋습니까? 기간 조정이 좋잖아요. 근데 기간 조정으로 간 게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어.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대로지만 10억으로 계속 뭔가 노이즈를 만들다가 50억 한다고 하니까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어. 참 웃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다 시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열된 것들을 다 시키고 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코로나 때랑 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때도 이랬어요. 2020년 유동성 장세 때 이때도 이랬다고요. 이런 구간에 오면 무조건 쉴 수밖에 없어요. 시켜야 돼요. 무조건 시켜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단기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보내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 나왔죠. 기간 조정 한 2달 남짓 나왔죠. 요때도 슈팅 나온 다음에 과열된 구간에서 일단 단기 가격 조정 나오고 역시 기간으로 쭉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슈팅이 나오죠. 여기는 기간 조정이 대략 2달 반 정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제가 2달에서 3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엔 어때요? 이번 어떻습니까? 2달 정도. 과열된 구간에서는 뭐 한 2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된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빠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일단 말이 안 되고, 언제 올라가느냐, 어떤 형태로 올라가느냐, 뭘 가지고 올라가느냐인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이해되면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 되게 정석적으로 움직임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지나고 보니까, 참고로 저는 정치 성향이 지극히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요. 참 신기해 아무튼. 그래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계산하고 이랬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계산하고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쵸? 계산하고 있나? 여튼 상황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좋아요. 자, 봅시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한번. 아, 그리고 저 내일 휴방입니다. 네, 휴방입니다. 네, 내일 아마 다른 분이 대타 하실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휴방인 이유는 이제 와우넷에서 내일 공방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굿모닝 작전 보셔야죠. 근데 좀 너무 속보이나? 예, 와우넷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하루 종일 할 거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아마 할 겁니다. 8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내일 공방을 공개 방송이에요, 공방은. 공개 방송.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일 휴방이에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요 사이트 들어오셔서 저 공개방송 제 얼굴 나올 거예요. 거기 클릭해서 내일 들어오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굿모닝 작전 보셔야죠. 네, 굿모닝 작전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저 내일 공개방송 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할 거예요. 8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지고. 예, 제 텔레그램. 예, 텔레그램 저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텔레그램 저 QR코드 많이 활용하시고요. 당연히 하겠죠? 공개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공개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겠죠. 아마 내일 그 공개방송에서 이벤트가 있기는 해요. 이제 교육 이벤트가 있어요, 사실. 이러면 너무 광고 같아서 제가 더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들어와 보시죠, 그냥.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이벤트가 있긴 한데, 요까지만, PD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시장 종목들 좀 더 볼게요.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와, 근데 한진,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어요. 미쳤다. 한진이, 항상 얘기하는 거, 한진이 가면 뭐가 간다? 한진이 가니까 세진이 간다. 한진이 가면 세진도 간다. 오늘도 그러네요. 예, 한진이 가니까 세진도 가네요. 한진이 23% 갔는데, 그러니까 세진도 가네요. 16%. 지금 요거 두 개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네요. 삼형 엠텍하고. 한진이 가면 세진도 갑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조선기자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오르는데? 어제가 고점 같았는데, 분명. 어제가 고점 같긴 했는데, 오늘 또 가니까. 참, 대단해, 좀. 대단하네요, 진짜. 그쵸. 뭐, 저도 사이클을 타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다 잘 가기는 했지만, 저도 틀릴 때는 참 기가 막히게 틀리거든요. 어떻게 다 맨날 잘하겠어요. 저 틀릴 때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좀, 이런저런, 제가 방송을 많이 쉬었죠?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사실 애 이슈 때문에, 가정 이슈 때문에 사실은 좀 방송을, 유튜브도 그렇고, TV 방송도 꽤 오래 쉬었는데,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좀 재정비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민감할 정도로 좀 단기로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민감할 정도로. 그리고, 여느 사람들처럼 막 종목을 뿌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매매가 안 되면, 매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잘 안 올라가면, 매매 횟수가 저는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형태죠. 근데 지금 매매 횟수가 꽤 많아서요. 이번 달은 매매가 사실 잘 되는 거죠. 지금 매매 횟수가 많아요. 현대입스도 이거 다시 가는구나. 아까 보니까 걔도 좋던데, 비나텍도 다시 가고, 미코도 괜찮은 자리에서 사실 움직인 거거든요. 이거.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한번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되게 괜찮은 포인트였어요. 어제랑 그저께.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가 안 깨는 선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1번. 그리고, 보세요. 이게 막 몸통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도지, 여기 도지. 네, 이게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주는 거거든요. 이게 2번, 이게 1번. 비슷한 예, 저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원익 한번 볼까요? 원익도 여기는 돌파 자리, 그리고 몸통으로 밀었다가 여기 도지, 여기도 단봉, 그리고 슈팅이잖아요. 지킬 자리 지키면서.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제 이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코어 다시 볼까요? 예, 지킬 자리, 이건 지킨 수준이 아니라 뭐 밑꼬리로 살짝 달았죠. 그리고 도지, 오늘 상승. 이해되시면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금 요런 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킬 자리 지키면서 빠지다가 도지 나오고 상승. 지킬 자리 지키면서 도지 나오고 상승.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사실. 눌림목의 정석이 약간 요런 거예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게 눌림목입니다. 오늘 변압기 쪽이 센가 본데? 효성중공업이 또 급등을 하네요. 봅시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효성, 현대일렉, 일진전기, 산일전기, 어이구. 산일전기. 변압기 쪽 다 좋네, 오늘. 세명전기는 1090원 갔다가 이러고 있구나. 변압기, 세명전기 실적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못 갈까? 변압기에서 세명전기, 그리고 원전에서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이 실적 되게 좋거든요. 아, 어제 진짜 저 얘기가 나서 저 좀 놀랬어요. 뭐냐면은, 이제, 변압기 원전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술 한잔하면서 저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보성파워텍 세명전기 같은 거 실적 좋잖아? 이러는 거 저한테. 이모 씨가.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 내 방송 봐요? 이랬어요. 네 방송을 왜 보니? 이러더라고. 아, 제가 얘기하던 게 보성파워텍이랑 세명전기인데. 뭐 똑같은 얘기를 해. 아, 이 형은 완전 고리타분하게 형 실적만 보는구나. 막 이랬거든요. 이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아무튼 얘네가. 실적이 좋았다고요. 근데 여튼 저런 애들 실적이 좋죠. 변압기가 지금 좀 쉬었어요. 원전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조금 쉬었기 때문에 흐름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또 두루두루 한번 볼까요? 산일전기 내용 되게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이 다니는 그 산일전기 고위층이 제가 아는 분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 산일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산일전기 고위층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일전기? 이래가지고 제가 몇 개 물어봤었죠. 내용 좋더라고요. 산일전기는 확실히 내용 좋죠. 근데 내용이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바이오는 뭘까? 바이오가 오늘까지도 비리비리한데 지금 금리나 최대 수혜주라는 명성에 약간 금이 가고 있기는 하죠. 근데 바이오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바이오는 오늘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바이오는 오늘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눌림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부터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이제 좀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있었잖아요.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종목 타겟팅 하셔가지고, 보세요. 말씀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바이오 이제 보셔도 돼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뭐라고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하루 정도만 더 파시면 좋겠는데, 이 얘기했더만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 빠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빠지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어떤 분 하셔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빠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부터 보면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빠지라고 제가 고사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야 모두가 좋죠. 네. 이제 바이오를 지금 막 언제 살까라고 고민을 하는 입장은 언제부터 좀 봐야 되겠느냐 측면은 저는 오늘부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종목 쭉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불러드려요? 종목은, 아니, 저도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쭉 얘기 드릴게요. 맨날 얘기하던 거, 에이프릴 바이오, Y 바이오 로직스, 보로노이, 오름 테라퓨틱스, 그 다음 온코니 테라퓨틱스, 또 뭐 있더라? 매지온. 근데 매지온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매지온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체크는 계속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관심주로 얘기했는데, 나이백을 빼놓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건 근데 관심주긴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종목은 무조건 봐야지라는 주식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빼자, 그냥. 뺐어요, 그냥. 그래. 무조건 봐야 된다, 이 주식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3천당 제약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3천당 제약이 좋은데,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3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얘네는 트레이딩용이에요, 트레이딩용. 3천당,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이제 시총 큰 애들은, 이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를 것 같을 때, 그냥 사서, 익절하는 형태로, 트레이딩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약간 요런 류의 종목들이 좀 선호합니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구나. 하나만 더 할까? 하나 또 뭐 있을까? 하나 또 뭐가 있을까? 올릭스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얘도 바이오잖아, 근데. 토모큐브 바이오 아니에요? 전 사실 토모큐브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쉬긴 쉬어야 되는데, 얘도 바이오는 바이오란 말이죠. 토모큐브 바이오예요, 여러분. 저는 한 요 정도 봅니다. 공통점은요,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공통점. 뭔가 비슷한 공통점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자체 플랫폼으로, 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아셨죠? 정확하게는 워딩이 이거예요. 기왕이면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아니면 임상 데이터가 됐든,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 됐든, 이런 거. 아니면,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어쨌든 그게 이제 자체 플랫폼 혹은 자체 기술을 통해서, 혹은 자체 기술, 이게 맞겠다. 자체 플랫폼 혹은 자체 기술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얘네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약간 그런 류의 기업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도 제가 벌써
몇 번 했어요. 뭐 한 몇 번,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세 번, 네 번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라서 이제 바이오를 제조 쪽으로 마치 제조업 보듯이 보는 시각도 있죠. 그게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도 있죠. 관련주가 뭐 바이넥스, 뭐 ST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바이오 산업 고유의 매력이 저는 결여되어 있는 분야라고 봐요. 제조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쪽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쪽도 그 대표적인 생물보안법 수혜주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쪽 종목들을. 바이오 제조 쪽을. 그런 이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지금 바이오에서 좋게 보는 그 결과는 좀 맞지는 않아서, 제가 좋게 보는 그 결이 뭐냐면, 이게 기왕이면 자체 플랫폼 혹은 자체 기술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바이오를 지금 보고 있는 결이라서요. 그렇게. 사실 이것도 많아요. 이거 다 어차피 매매도 못해요. 이게 종목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매매할 수도 없고, 이 중에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 했다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사서 좀 과열되면 팔고, 좀 적당히 일조도 하면서 요게 지금은 자리가 더 좋은데 좀 옮겨가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좀 트레이딩용으로 바이오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시 17분 정도 됐는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11시 20분까지 진행이 돼요. 이제 뒷방송 뭐 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 20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종목들 한번 다시 봅시다. 예. 에이펙트 3170원, 3200원 전후 살짝 내려왔네요. 3200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일부 되돌림 정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제 공교롭게 둘 다 A네.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둘 다 A네요. ALT 이건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제 종가까지 그냥 땡겨버려서 쉬는 거다 정도로 보고 있고, 시장은 사실 코스닥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3포인트 올랐네. 코스닥은 또 심지어 음봉이네요. 볼까요? 음봉입니다.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 음봉이에요. 음봉이죠.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코스피는 엄청 센데, 코스피는 엄청 세고 약간 이분화 됐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식 이제라도 막 사야 되나? 뭐 주식 매매하는 거는 좋은데요, 한 번은 눌릴 거라고요. 그거를 그 기회는 꼭 잡자. 기본적으로 여기 뚫은 거잖아요. 이렇게 뚫었잖아요. 한 번은 눌릴 거라고요. 진짜 뚫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가지 않을까요? 그 눌릴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눌릴 때를. 저는 하루 이틀 내로 눌릴 것 같아요. 사실은. 네. 하루 이틀 내로 한번 눌릴 것 같긴 한데, 그 내려오는 파동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은 다른 분이 아마 대타로 나오실 거고, 저는 내일 요러한 일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예, 뒷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